네, 이 시간에 신라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금요일날 좀 잠깐이었지만 강한 상승이 나와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 여기를 보시면 이때와 지금 이때의 모습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양봉에서의 자 윗꼬리를 강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줬던 이 매수를 매수하는 모습, 이 거래량을 보면 일단은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한번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주가 하락. 자, 여기도 그랬고 이때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윗꼬리가 강하게 생겼을 때의 매수, 이런 매수가 나오면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주식의 이 추세 자체, 이 자체가 또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 위치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꼭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상승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모습을 자주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어느 위치에서도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추세 전환만 시켜주면 상승, 또 눌렸다가 다시 상승, 이런 식으로도 패턴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은 저도 여러 종목을 봤을 때 이런 차트와 이런 흐름을 본 적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수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 신라젠이 그런 패턴, 이런 패턴이 있다라고 해서 정말로 올라가는 그러한 종목들의 패턴을 따라서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정말 적은 숫자의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이게 계속 나오면서 하락을 하느냐,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주식이 이만큼의, 예를 들어서 100종목이 좋은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패턴이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5개의 종목이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는 종목이 있다. 저도 패턴 이제 차트를 제가 이제 많이 보면서 많이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자주 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패턴이 나와준다, 이 100개와 같이 패턴이 비슷한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 손절 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종목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다리면 똑같은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을 봐야지 손절 치면 안 되죠. 하지만 이 5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밀리는, 횡보 또는 밀리는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많은 확률, 높은 확률을 보면서 일단은 매매는 하되, 하락은 이 낮은 확률에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손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매도를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라젠이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는 이런 꼬리를 달고 거래량을 터지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에서 자, 어디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하나를 더 말씀드려보면, 아까 이 많지 않은 종목이 이런 패턴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이 계속 나오는 패턴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기업에 대한 문제와 재무적인 문제, 이것을 봐야 됩니다. 기업이 좋지 못하고 재무가 좋지 못하면 제가 봤을 때 패턴이 좀 밀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패턴이 저 밑에 빠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윗꼬리 달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음봉과 양봉의 윗꼬리, 사실 이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윗꼬리를 다는 모습은 동일하나 이 몸통 캔들이 얇아지면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두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같은 양봉으로 따졌을 때는 두께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께가 얇아지면서 어떻게 음봉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점점점 하락하고 이 밑에서 이런 반등이 나오는 이 원리, 그러니까 원리라기보다도 이런 모습은 저는 정상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꼭 지켜야 할 자리, 자, 여기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저점 자리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분봉상의 위치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살짝 밀리긴 했지만 여기서도 밀렸어요. 이렇게 살짝 밀리는 것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찍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렸다가,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밀렸다가 자리를 유지해 주면서 여기 딱 거래량이 조금 터져주면서 안착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정리되는 모습. 분봉상에서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일봉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일봉에서 보면 완전히 똑같이 정리가 되는 패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루 만에 이 하루의 이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정리가 된 부분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직 일봉상에서는 일단은 제가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드렸던 이 자리는 지켜주었지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골이 길게 잡히고 그 다음에 캔들이 음봉으로 빠져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습은 일단 좋지는 않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모습에서 다시 들어 올려주는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반드시 꼭 들어 올려주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가의 흐름. 자, 그럼 여기서 밀리면 안 좋은 거냐? 당연히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밀리고 나서 또 어떤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이 밑에서 뭐 상승을 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그때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일단은 저는 제 기준으로는 여기에서 급등이 나오든 뭐 어떤 모습이 나오든 일단 여기 빠졌을 때는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신뢰성이 없는,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이 밑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뭐 손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종목을 매수를 안 하셨으면 어떨까? 저는 그냥 그 생각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었나. 물론 이렇게 뭐 수익을 보고 수익을 보는 이런 자리가 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이런 종목, 정말 많은 종목들 많이 있는데 이거를 매수를 하신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아쉬움이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제가 사실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가 빠진다라고 하면 이 최저점 자리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하나 제가 또 이거는 뭐 희망을 드린다든지 그냥 좋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주봉에서 개인과 신용잔고를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수급이 상당히 많았던 이 시점, 이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개인의 수급이 아주 제일 강한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게 신용잔고예요. 신용잔고 현재 위치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라인을 설정하겠습니다. 이 신용잔고의 지금 현재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급등이 시작하기 전
예, 이런 위치예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신용잔고가 여기다 라고 하면 급등할 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위치에서 이렇게 개인이 많고 신용잔고가 많지 않다. 그러면 이게 세력이 신용을 쓰지 않고 매수를 하는 것이냐 라는 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죠. 세력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용을 쓰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신용이 계속 마른다, 신용이 빠진다라고 하면 급등이 안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고 이것을 가지고 똑같이 좀 이렇게 이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상승이 나왔다. 이건 분명히 뭐 개인일 수도 있고요, 세력일 수도 있고, 뭐 큰 손일 수도 있고, 확실성이 없이 신용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 올라갈 거를 확실성이 있어서 신용을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신용 잔고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이 위치와 여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격대가 비슷하다. 그러면 가격대가 비슷했던 이런 위치에서 어떻게 올라갈 때 신용이 따라 올라가더라. 그런 신용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신용이 올라갈 때 주가가 따라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신라젠에 있어서 신용잔고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신용잔고에 대해서 좀 잘 좀 확인하는 편이긴 한데, 이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신용잔고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이 개인의 물량을 좀 제가 지금 비교를 좀 해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개인의 이 물량과 이 신용에 대한 물량, 이 위치, 이런 위치와 그 다음에 이 가격의 위치, 이런 것을 한번 봤을 때 분명히 그러니까 이상한 좀 부분이 있어요. 뭔가 맞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 지금 단순히 이 위치에서 이것만 봤을 때는 확실한 거죠. 확실한 게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좀 확실하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세력이 있냐 없냐,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나갔든지 있든지 딱 둘 중에 하니까 어설프게 있다가 아니라 단순히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좀 확연하게 좀 티가 나는 부분은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세력이 없으면 급락을 하겠고, 관리가 안 되니까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밀었다가도 관리가 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을 세력이 있다 없다,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한 부분보다는 분명히 특이사항은 맞아요.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특이사항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계속 분석을 해드렸던 이 차트, 이 흐름을 봤을 때 뭐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위치에서 변동성이 있고 거기를 지켜주는 모습, 이런 거 이렇게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 세력이 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한다, 이걸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런 영상을 만들지 못하죠. 제가 세력인데 뭐하러 이런 영상을 만들겠습니까? 1년에 수백억, 수천억을 벌고 있을 텐데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변동성에 대한 특이사항을 찾아내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반드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다른 종목을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종목을 봤을 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신라젠은 좀 더 특별한 모습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